한번 이제 3페이지에 한번 다시 한번 3페이지에서 등록 신청하고 이제 등록 관청. 자, 앞쪽에서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은 거의 아마 그쪽에서 다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비 서류. 자, 옛날에는 서류가 아닌 것은 시험 문제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아까 신청서. 그리고 꼭 외국인 입증 서류입니다. 들어오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너 결격 사유 없는지 한번 입증해봐라. 실무교육 받았니? 수료 확인증입니다. 교육을 자꾸 이상한 교육 얘기하니까 빡센 교육, 실무. 자, 실제 업무 할 거니까 사무소 확보 서류, 사진, 무슨 사진? 여권용입니다.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큰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옆에 볼까요? 자격증 낸다, 안 낸다. 그리고 반명함반 사진 낸다, 안 낸다. 네모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제출 옆에다가 X, 이 X에다가 잘 넣으니까 지금은 안 내. 자격증 자체는 아예 안 냅니다. 시도지사한테 교부를 확인할 거요. 라고 해서 자격증은 내지 말어 오게입니다. 저거 유조회원이니까 정말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지 말어. 요거는 바로 사진도 큰 사진 내라. 그래서 주의해서 그 X다. 입니다. 그리고 문제 이제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1번 볼까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은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럼 제출해야 됩니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여기 이제 세 문장이 작년도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다 시험 문제 내봤는데 요건 아직 안 내봤어입니다. 아니면 또 확인될 수 있어도 낸다. 그러면 X. 확인될 수 있으면 안 내도 된다. 라고 해서 작년부터 처음 들어온 문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정말 이제 우리 사무소 학부서를 많이 냅니다. 사용검사 등을 받았어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은 저렇게 까탈스럽나 사무소 학부서가 될 수 없다. 그렇죠? 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사무소 학부서가 될 수가 있다. 이미 승인 받았잖아요. 건물 써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건물이 따끈따끈해갖고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학부서를 될 수 있다. 아주 그냥 우리 시장님은 마음이 아주 태평양이라고 했습니다. 웬만한 거 다 받아줘. 가설은 안 돼.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 그놈 하나만 안 되지 주구장창 다 됩니다. 그죠? 명의도 우리 명의 아니래도 괜찮다고입니다. 사용대차도 괜찮아.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관청 볼까? 그게 또 주소지, 합격지역 그러면 안 됩니다. 두고자 하는 지역. 그리고 시군구를 꼭 맞추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비자치구가, 구는 자치구가 됐건, 비자치구가 됐건, 어디로 가라? 시바법, 구로 가라. 그죠? 구로 가라. 자치구, 비자치구, 안 가려. 그리고 이제 옆에 주의 있네요. 정말 주소지, 시어몽시 지역은 관련 있다, 없다? 없다. 세종시에서도 옆에 가서, 대전에 가서 영업을 하든지, 서울로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일까요? 임장 등록이나 고용 신고는 등록 신청할 때는 할 수 있다. 틀린 거 아니고요. 할 수 있다가 맞고, 업무 개시 전에는 여야 한다가 맞고입니다. 앞에는 안 해도 돼. 근데 뒤에는 안 하면은 업무정지 얻어 맞을 거니까 하라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 보실까? 작년도에 이제 전자문서 고용신고 나왔다. 근데 임장 등록이 안 나왔다. 입니다. 전자문서 된다. 여기 가능하다고 꼭 거기다가 아마 올해는 임장 등록이 나올 거예요. 또 안 된다고 엉뚱한 소리 할 겁니다. 돼. 라고 해서 방문 안 해도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둘 다 된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 통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개업이 아까 등록 받으면 바로 개업이 되니까 개업이 되는 최초의 시점은 등록증 받을 때가 아니라 보증 설정 때가 아니라 통지 받을 때 7일 만에 통지 받을 때 너 이제 개업됐다. 요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우리 신청인 보실까요? 신청인은 바로 이제 우리 등록관청은 우리 신청인한테 며칠 만에 요건 정말 자꾸 냈었습니다. 열흘 말고 7일. 또 지체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심사 들어가기입니다. 저것들이 아주 의심이 들을 게 많아갖고, 그리고 구두 아니라니까요. 서면계입니다. 구두 되면 또 운동화 끼워달라고 한다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면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열흘이 한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 협회에다가 통보할 건데 등록관청이 그럼 세종시장님이 저기 광인중개사협회 저기 서울에 가면 봉천동 쪽에 그리고 강남구 쪽에 협회가 있어요. 등록관청이 열흘이 아니라 다음 달 열흘. 요건 심하게 안 내봤는데 다음 달 열흘입니다. 9월 거, 10월 거 모두 묶어다가 10월 거면 11월 10일. 자, 요때까지 통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법에 있습니다. 서식이 막 앞뒤로 해갖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달 열흘까지 통보를 하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 기업번부터 저기 비업번까지 해서 6개인데 등록을 받으면
동분사무소 신고를 받으면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중개업하건 안 하건 이럴 때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여기 행정처분은 자격주소 나오면 안 됩니다. 업무정지 그리고 등록주소 이런 거입니다. 그리고 이전 사무소 옮겨갔다. 세종시에 있다가 갑이 대전으로 갔네요. 그러면 공인주사협회에다가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고용신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 종료신고도 통보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한 5번째, 6번째 요 놈들을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통보해. 그리고 고용신고도 통보한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문제에서 통보되면은 이제 통보에 해당되면 O 이렇게 해볼까요? 이전 신고 통보한다, 안 한다? 한다. 자, O 해놓으시고요. 근데 보증 설정은 통보할까, 안 할까요? 안 해. 자, 보증 설정 이미 협회가 알고 있습니다. 자, 세종시장 오히려 보증 설정했던 협회가 세종시장님한테 갑이 우리 협회에다가 보증 설정했다 알려주는데 그걸 또 알려줍니까? 바보지 이거입니다. 보증 설정 아니고요. 인장 등록도 통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 두 개입니다. 보증 설정하고 인장 등록은 통보 안 해요. 박스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격 취소 아니요. 시장님이 아는 거, 이건 시도지사가 아는 거. 자격 취소 말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정지, 그리고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요 세 개는 안 알립니다. 그입니다. 지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입니다. 근데 업무 정지는 알린다, 알린다, 안 알린다, 알린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 신고도 알린다, 안 알린다, 알린다. 요거 들어가야 됩니다. 업무정지 들어가야 되고 고용신고 들어가야 되고 입니다. 딱 중간에 있는 보증, 인장등록, 자격취소 저놈 3개는 통보 안 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보증 설정에다가 이제 신고, 그리고 이제 등록증 줄 건데 우리 보증은 등록 신청 때 할 수 있을까요? 통지를 받아야 할까요? 업무 개시 전에 설정을 해서 신고할까요? 근데 등록 신청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등록 통지 거기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 개시 전. 그러니까 등록 통지하고 업무 개시 전 그놈 두 개만 동그라미 좀 잘 놓으셔야 됩니다. 등록 통지 받으면 업무 개시 전에 그때 하는 거지 등록 신청 때는 못 한다는 겁니다. 거기 등록 신청에다 꼭 X. 등록 신청 때는 보증 설정이 안 돼. 인장 등록 됐는데 고용신고 됐는데 이건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되냐 안 되냐 가서 알고 있어야지. 맨날 세종시에 와갖고 등록 신청 할 때 보증 설정하고 있으면 아주 한정치산자 그럴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볼까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같으면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세히 우리 법에서도 안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는 내본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옆에다가 X 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원래 신고하는 거 맞는데 반드시는 아니요. 거기 X가 맞습니다. X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그죠? 협회 쪽에서 통보한 것들은 안 해도 돼.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요즘 이제 무등록 잘 안 나고요. 특히 이제 무등록이 계약서를 써도 계약서는 유효다. 거리안전 때문에 그입니다. 먼저 저기 옆에 있네 주의 있네요. 자, 먼저 그 무등록이 체결했던 계약도 유효 무효 뭐가 맞다고요? 유효 거리 안전 때문에. 거리 안전 때문에 유효 그래야지. 무등록이 거래계약서 썼다고 무효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개보수는 무효. 보수 달라고 아주 손바닥을 뒤지게 때려놔도 괜찮습니다. 폭행죄 쟤는 3학년 3반 교도소 갑니다. 뭐 아예 그냥 폭행죄 석방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잘 신고해서 포수한 건 50만 원이나 나오고구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효 이렇게 정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근데 등록 신청 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무등록 등록이 없다는 겁니다. 등록 신청 후 등록 신청을 했지만 통지를 받기 전 통지 그러면 등록은 안 됐다는 겁니다. 통지를 받기 전 그 7일 못 참고 계약서 써대니 그럴 겁니다. 자, 받기 전 중개업을 한 자는 무등록 중개업 이다 아니다. 그렇죠? 이다. 이거 이다가 맞습니다. 이다. 자, 이렇게 애매한 문장들 예전에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다. 등록 신청했지만 통지를 받기 전이면 등록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그림 봤잖아. 박스 봤잖아. 그입니다. 이다. 근데 이제 볼까요? 네, 등록증 교부 받았고, 아니면 인장 등록 전이라고 해도, 아니면 업무 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면, 이건 무등록이다, 아니면 무등록 아니다. 그죠? 아니다가 맞습니다. 그죠? 업무 정지, 등록은 멀쩡해. 휴업 기간 중 등록 멀쩡하잖아요. 자, 이땐 중개업해도 무등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업무 정지 먹고 중개업 등록 취소 반드시 당할 거고, 휴업 기간 중에 재개 신고 안 했다고 과태료 얻어맞을 거고, 무등록은 아닙니다. 무등록은 아니다. 딱 요 정도만. 그리고 무등록도 여러 개 찾아볼 필요 없고 요 정도면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막 범위를 이제 넓히면 절대 안 됩니다. 줄여서 그리고 하여튼 70점들 약으로 딱 세우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지금은 욕심내시면 진짜 안 됩니다. 지금 줄여서 딱 아는 것만 제대로 알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결과사 6번째 별표 3개를 꼭 이누시고 결격, 자격 결한다. 얘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격 결한다. 자, 결과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누구게 또는 해당되는 사람 누구게 꼭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먼저 제한 능력자 볼까? 능력에 제한을 받는 사람. 먼저 첫 번째 미성년자. 저렇게 뭐 나이 같은 거 안 물어볼 건데 많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미성년자. 근데 민법상 의제 성년자는 바로 이제 결혼한 성년자, 미성년자. 자, 결혼했을 때도 결격사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한다. 해당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의제 성년자. 결혼해도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혼인을 10번 해도 소용없고 이혼을 10번 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나이만 갖고 따져 주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법률행위 할 거 아니요? 중교업 할 거요. 남의 재산 말아먹고 배만 들이대면 되겠니? 고소리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피한정. 자, 지금 이제 문장 바꿔놨습니다. 드디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라고 해서 이제, 자, 피한정. 오늘은 그냥 괜찮습니다. 비 올 때만 우산 안 쓰고 다니는 정신 50% 들어있는 사람. 피한정. 근데 피성년은 정신이 아예 한 개도 없을 정도입니다. 밥만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피성년 후견인. 이 정도로 심하게 사무처리 능력 자체가 결여 된 사람 자체가 없어. 이런 사람이 피성년입니다. 그죠? 여기도 자, 이렇게 선고를 꼭 받았을 때, 자,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가정법원에 선고가 있었을 때가 바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선고 얘기 나온지 꼭 봐야 된다. 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고가 다시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면 정신 챙겨오기 전까지는 중개업을 해 못해? 막 머리에 꺾고 중개업을 할 거요. 게입니다. 안 되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은 뭐, 여기 정신은 멀쩡한데 재산이 없네. 여기도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파산선고, 신용회복, 이런 거 아닙니다. 신용불량, 이런 거 아닙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뭐 되지 않았을 때 복권. 근데 그 복권이라는 게 면책 결정입니다. 면책, 책임을 면한다는 결정이 있으면 복권된 겁니다. 하여튼 복권되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신용만 불량하다 괜찮아. 파산 선고까지 됐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집중적으로 어려워서 집행을 완전히 끝내고 나왔다. 집행 종료. 그럼 만기 서방은 기간을 다 채웠죠. 다 채웠지만은 또 껴져서 들어간다. 라고 해서 저기 결격 기간이 몇 년 써놓을 거 아닌가요? 3년. 거기다 3년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 종료 되면 등록 신청 큰일 납니다. 집행 종료되면 근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3년 후에 등록, 3년 후에 근무. 절대로 3년 안에는 고용시켜서도 안 되고 등록 신청해도 안 받아줄 거니까 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얼씬 걸지도 말어. 손바닥만 뒤지고도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석방. 잔형기를 남겨놓고 나온 게 바로 가석방. 그러면 잔형기를 또 뭐 하라고요? 포함시키라고. 3년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잔형기를 합산해서 아래 계산해 볼 거예요. 3년. 그리고 무기징역자가 가석 받고 나오면 잔형기가 얼마라고요? 10년. 이건 누가 안 알려줘? 10년이라고 알고 있어. 그리고 또다시 얼마 가라고요? 3년. 그러면 무기징역자 가석방 받으면 13년 돼야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90에 나왔다 100세 때야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 면제 보실까요? 형의 시효가 완성됐을 때 공소시효 아니라니까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일반 사면 아니라고요. 특별 사면. 저놈은 특별 사면 별로 좋은 거 없어. 대통령 혼자 힘써갖고 몇 년은 남어? 3년. 그리고 외국에서 형을 받았다. 법률 변경으로 집행을 면제받았다. 내용은 안 물어본다. 얼마다? 3년 주셔야 됩니다. 근데 가로 보실까요? 공소시효는 국가 공공기관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 기간을 놓쳤다는 겁니다. 일반 사면은 국경일에 나온 게 바로 일반 사면. 꼭 음주운전 이런 거지 뭐 교도소 안에서 직접 나오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일반 사면 되면서 혹시 또 면허 풀리는 거 아니야? 막 핸들 잡고 다닌다고 면허 땄다고 맨날 소식 오고 그럴 겁니다. 일반 사면 받아갖고. 그입니다. 결격사 위반이다? 아니다.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격사 자체가 아니요. 저기 형의 시효하고 특별사면하고 비교 좀 하세요. 유사품에 정말 조심 좀 하세요. 그 다음 다섯 번째,
형의 집행을 유예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말 주의해서 선고 유예는 그 선고 자체도 보류를 시켰다는 겁니다. 결과사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 안 된다. 자, 요즘 이제 선고유예가 자주 나옵니다. X 집행유예가 바로 결과사유고요.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가 보류가 된 거니까. 근데 저기 집행유예는 이미 징역형이 선고가 됐다는 겁니다. 선고도 안 된 것들은 결과사유도 아니다. 근데 만약에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이제 아래 계산 문제가 나와요. 유예기간만 여기다가 3년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 집은 근처도 안 가봤구만. 큰 집을 갔다 와야 그립지. 가지도 않는데 뭔 또 3년이요. 유예기간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자격 취소가 되면은 시험장도 못 가, 근무도 못해, 아주 집에서 쫓겨나고 학원에서만 반겨준다는 자격 취소자. 몇 년? 3년. 3년. 아주 원장님이 좋아하겠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아예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근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가서 커피도 못 합니다. 시험장도 3년 동안 못 가고 입니다. 그다음 이제 7번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소인들을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좀 이따 박스 나와요. 그 7개 자격이 정지되면은 정지 기간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근무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결격사유는 종업원 두면은 업무정지 당해요. 별표 6개월로 당해요. 2개월 만에 끄집어 내놔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등록이 취소된 몇 년? 거기도 3년. 거기 이제 6번째, 8번째 3년을 나란히 좀 써놓으시거나 3년.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9번째 볼까요? 업무정지. 근데 업무정지에서 폐업신고를 한 자. 자, 폐업신고 안 하면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근데 폐업신고를 하면은, 그러면, 자, 무슨 기간? 정지기간. 그러니까 폐업신고 해봐야 정지기간은 그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정지기간 꼼짝 말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번째, 좀 올해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업무정지 발생 당시가 맞아요? 처분 당시가 맞아요? 발생은 5월, 처분은 10월. 언제라고요? 처분 당시가 아니라 발생. 처분 당시 말고 발생 당시가 문제지 뭔 처분 당시가 왜 문제가 되겠어 보입니다. 처분 당시 말고 발생 당시에 임원이나 사원이었던 사람은 무슨 기간? 정지기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등록신청 못해, 근무도 못해. 어디 법인에서 사고를 치고 와가지고 옆에 가서 또 근무를 안 하고 또 등록신청을 하냐고. 그리고 사원이나 임원이지 종업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속은 괜찮아. 중개보조는 괜찮아. 우리 모의고사도 받고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그래도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내봤다. 이 법을 위반하여. 맨날 무슨 도로고 했던 법 나오고, 형법 나오고, 저 법은 필요 없어. 2번,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그리고 금액이 얼마래요? 500이 아니라 300만원, 300만원 이상의 저 금액을 한번 속여보거나, 금액을 빼버리거나, 주하시더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얼마가 결격이래요? 3년 동안 꼼짝하지 마라. 그럼 저기 박스에 있는 거 다 3년이네? 맞아. 정리하셔야 됩니다. 몇 년 그러면 3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째 볼까요? 결격사에 해당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으면 그리고 몇 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해소를 안 하니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2월. 요 2월도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오히려 많이 안 바꿔봤는데 2월 넉넉하게 2개월 줄 테니까 문제 쓰면 빼. 임원 A가 맛이 갔다네. 임원 B가 파산 선고 받았다네. 2월 이내에 해소시키면 괜찮은데 해소를 안 하면 결격사유. 등록 취소당하면 3년 동안 영업을 모든 임원이나 사원은 다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한꺼번에 폭탄 집어 던지니까 얻어맞으면 한꺼번에 다 문제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계산 문제 박스 볼까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3년이래요? 아니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대요? 3년일까요? 즉시일까요? 즉시. 요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효 완성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즉시 화성사건, 개구리소년 사건 이미 다 끝났다고요. 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형의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몇 년? 3년은 남어. 입니다. 형 선고가 있었고 살다가 나왔고 그냥 면제만 받고 나온 거니까 3년이 있습니다. 근데 무기징역자의 가석방 10년이 맞아요? 3년이 맞아요? 둘 다 틀려요? 13년, 13년입니다. 그냥 공식이역입니다. 왜요? 그러지 말고 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에 징역 5년 선고받았고요. 근데 4년 후에 가석방을 받아서 나왔다가 몇 년이래요? 5년 선고받고 나서 4년 후 가석방. 먼저 4년, 단연기 1년, 보태기 3년, 4년입니다. 4년이 바로 결격.
그러면 앞에 연결해 볼까요? 징역 5년 선고받고 4년 후에 특별 사면 받아서 나왔대요. 5번처럼. 얼마래요? 그죠? 3년만. 여기 잔영기가 없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사라진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면 받아서 나온 게 잔영기가 없습니다. 3년. 근데 5년 선고받고 나서 4년 후에 일반 사면 받으면 얼마래? 일반 사면? 즉시입니다. 즉시. 이런 것들 정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가장 많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볼까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2년이래요? 3년이래요? 5년이래요? 막 6년이래요? 난리가 나죠. 몇 년? 3년만. 유예기간, 유예 3년 그랬으니까 그 3년만 결거사에 들어가고. 근데 8번째, 징역유예 선고유예잖아. 선고유예, 선고 자체도 없어요. 결거사 유단이다? 아니다. 그 아니다처럼, 그럼 옆에다가 X장도 해놓고, 아니다가 맞아. 그 아니다가 맞습니다. 아니다. 라고 해야지. 여기도 무슨 유예기간, 아예 선고 자체가 없다니까요. 선고에는 결거사유가 아니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아래 문제 1번. 업무정지 처분 당시의 처분 당시래요. 입니다. 벌써 이상하다고요. 처분 당시 임원이나 사원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결거사에 해당된대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처분 당시 말고 발생. 이거 얼마나 재밌을 거냐고입니다. 아주 자꾸 틀려주니까 재밌다고 내다가 요즘은 뜸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발생 당시, 발생이지 뭔 처분이요입니다. 발생은 5월, 처분은 10월. 발생 당시가 문제가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금액이 안 보이네. 2번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그냥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럼 200이라도 100이라도 벌금형 선고받으면 3년이 옛날엔 저랬었다는 겁니다. 3년의 결거사유 기간이다. 아닌데요. 금액이 얼마라고요? 300만 원 이상. 그 금액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번 같은 문장이 뒤통수도 맞습니다. 시험장에서 긴장하니까 그거 300 빠져갖고 틀렸는데 맞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틀렸다. 입니다. 300만 원 이상. 그러면 자, 우리 세 번째 볼까요? 거긴 300만 원 나왔네.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 문장 계속 헷갈린다는 겁니다. 선고받으면 그 후에 등록 취소가 될 건데 등록 취소 후 3년일까요? 등록 취소 후 3년이 결격기간이다? 아니라니까요. 언제부터라고요? 선고받으면 3년입니다. 그러니까 저 등록 취소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벌금형은 선고받으면 내건 안 내건 그 후에 등록 취소가 되건 안 되건 선고받으면 3년입니다. 선고받으면 그걸로 3년이지 등록 취소 후에 3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아주 내보려고 바라갑니다. 벌금형 선고받으면 3년이 거기 등록 취소 후 그걸 빼야 된다는 겁니다. 3년이 결격기간. 요걸 원인행위라고 합니다. 원인행위 벌금으로 등록 취소 받은 거니까 그 후에 등록 취소 말고 벌금으로 3년. 저기 위에도 있구만. 벌금형에 선고되면 그냥 3년이라고 했지 누가 등록 취소라고 해서 11번째 선고받으면 선고된 날로부터 3년. 다른 건 계산 안 해.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건 이제 7번째 볼까요? 요거 별표 3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겸허분정만 이제 겸허분 이제 진짜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고 아주 귀에 딱지 생기게 생겼어요. 해갖고 이제 그만하세요. 할 정도로 용도가 이상하고 그리고 꼭 3글자 나오면 다 이상합니다. 정말 3글자 나오면 다 세져갖고 이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농업용이라고 비닐하우스 아니라니까요. 그럼 공업용 아니라니까요. 용도는 상업용. 우리 학원 같은 이런 건물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상업용 건축물 2개 아니어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지 꼼꼼하게 안 보시면 벌써 틀린 거 나오는데 안 보입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건축물 우리 주택은 단독 공동 다 돼. 근데 임대업 아니면 임대 관리 그죠? 뭐가 맞다고 임대업이 아니라 임대 관리. 근데 관리 들어가면 업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밥 먹듯이 해도 되니까. 근데 임대업, 건물을 막 사다가 세를 넣는 게 임대업이라는 겁니다. 뭐 건물 장사할 거요? 말이 안 되지게입니다. 그래서 임대업 말고 임대관리 등 부동산에 관리업이 맞아. 관리 대행이 맞아. 관리 대행. 또 대행 나오면 업이 나와도 괜찮아. 한 번만 하고 말라고요? 아니요. 거긴 밥 먹듯이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관리 그리고 관리 대행. 그리고 앞에는 상업용 그래야 됩니다. 꼭 요 3군데 말고 다른 데는 없어. 그리고 토지는 관리 대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래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저기 끝으로 연결하죠. 이용, 개발업, 그러면 안 된다고요. 거래관은 뭐라고요? 상담이 맞을까요? 개발업 맞을까요? 투자 상담, 증권 발행, 뭐 감정평가, 이런 것들 다 해봤다는 겁니다. 꼭 1차에서 배우던 문장을 다 끌어다가 내내. 먼저, 거래관은 뭐만 맞다고요? 상담만 맞습니다. 그럼 뭐 개발업, 아니요. 개발 상담. 투자 상담 아니고, 증권 발행 아니고, 입니다. 감정평가도 아니고, 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상담 외에는 맞는 거 있다 없다 틀렸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소속을 아니면 임원을, 사원을, 개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 그리고 요거 통으로 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누굴 대상으로 하고요? 개업입니다. 개업. 소속도 아닙니다. 임원도 사원도 아닙니다. 개업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 경영할 사람이 개업이잖아요. 개업공사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 2번은 그냥 컨설팅. 여기는 프랜차이즈입니다. 통닭집, 프랜차이즈, 골목식당 같은 것들. 그게 바로 이제 요 세 번째 유사한 것들입니다. 초보들 다 안내해주는 거입니다. 막 장사 잘 돼갖고 바글바글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경영정보 제공.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용도는 똑같아요. 그러면 농업용 아니고요. 공업용도 아니고 무슨용? 상업용. 저기 1번하고 용도는 똑같이 출발합니다. 상업용 건축물만 주택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주택의 분양업이라고요. 분양대행이라고요. 토지 분양대행, 토지 관리대행. 뭐라고요? 주택의 분양업이 아니라 분양대행. 두 번째 있는 거. 대행. 꼭 대행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옆에 토지 분양대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톱 들고 쓸 거냐고. 토지 관리대행 가서 그 째려보고 아니네. 토지 관리대행 아닙니다. 토지 분양대행이나 토지 관리대행은 아예 아닙니다. 여기는 분양대행만 맞대요. 오래 가면 또 나와 있을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잘못하면 등록주도 당한다니까요. 중개의뢰인이 부탁을 하면은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가 맞아요? 운영이 맞아요? 소개입니다. 이사업체 운영 그럼 큰일 납니다. 아주 중개업 때려치우고 그거 해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 맞아요? 용역의 제공이 맞아요? 용역업 맞아요? 아니죠. 용역의 알선. 그리고 용역의 제공 아닙니다. 도배하네, 이삿짐 나르네, 중개업 때려치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업 또 아니죠. 용역업도 아니고 임대업, 개발업, 분양업, 용역업 다 X입니다. 이사업 그래도 안 되고 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이제 매수 신청들이 마지막에 나올 건데 경매, 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 그리고 추대가 알선 요 두 개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기 뒤에 나왔는데 등록 안 해. 그리고 뒤에 있는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 요걸 등록하라고지 권리분석 대리를 등록하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 나오네요. 자, 권리분석, 추대가 알선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 X에다가 동그라미를 꼬르셔야 됩니다. 매수 신청만 아예 법원에 가서 입찰표 써내고 돈 내주고 하는 매수 신청의 대리만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뒷짐지고 안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허접한 것들 그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 볼까요? 농업용, 공업용 건축물의 용도가 벌써 이상해. 관리된 거 맞는 것 같은데 농업용, 공업용이라고 분양된 앞에 좀 봐봐요. 용도가 이상해요. 토지 관리된 그리고 토지 분양된도 법인의 경업에 해당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하고 있으면 등록 취소 당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 할 수 없어.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 그입니다. 농업용, 공업용 자체가 안 되고 상업용 건축물만. 그럼 관리된 분양된 맞을 건데 토지는 관리된 분양된 자체가 겸업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에 한계가 있으니까 꼭 저런 거 바로 그냥 한 20초 만에 풀어야 돼. 그입니다. 자, 그다음 2번 볼까요? 법인은 관리업 그리고 임대업 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개발업, 분양업 다 그 세 글자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투자상담, 경영정보 제공, 개업을 빼버리고 이사업체 운영, 용역업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한 놈들 여기다 다 묶어봤습니다. 2번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요거 한 개라도 해봐봐. 등록주도 당하고 심리 그럴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여덟 번째 이제 분사무소도 8번입니다. 여기도 별표 3개가. 정말 이제 아예 무조건 나오고요. 자, 먼저 분사무소 설치인데 먼저 참고해서 분사무소 설치 처리 기간은 심사할까요, 안 할까요? 즉시일까요, 아니면 7일일까요? 7일. 근데 옛날에는 정말 즉시도 있었습니다. 1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7일. 보통 사무소가 됐건 주된 사무소가 됐건 분사무소가 됐건 이전까지도 해서 얼마? 7일.
심사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책임자 결격에 해당되는지 사무소 근생이 맞는지 저것들이 아주 의심이 드럽게 많습니다. 7일 바로 심사 때문에 7일. 그리고 여기도 책임자의 자격증 낸다 안 낸다, 사본이 됐건 원본이 됐건 안 내. 제출 옆에 X에다가 동그라미 쓰면 자격증 가지고 오지 말어. 아니 어디가 됐건 소속이 됐건 임원이 됐건 사원이 됐건 책임자가 됐건 대표자가 됐건 자격증 없습니다. 시도지사한테 확인할 거요. 그러니까 우리 뭐 편해져서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보시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데 1번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포함을 할까요? 여긴 제외를 할까요? 제외. 정말 제외입니다. 사무소는 절대 두 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자주 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둘 수가 있는데 조건이 일단 주된 사무소 시군구는 제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함시키면 2개 이상의 사무소로 교도소 보내줄 거요. 그리고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큰 문제가 되니까 제외입니다. 우리 세종시 이미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세종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근데 대전은 여러 개 구가 있으니까 구마다 하나씩은 둘 수가 있는데 중구의 주된 사무소, 중구는 빼라. 이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근데 여기 이제 출제 제일 1순위가 여기 있네요. 주된 사무소에다가 등록할까요? 신고할까요? 분사무소 어딜까요?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정말 출제 1순위.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세종시에 있는데 주된 사무소 대전. 그러면 대전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가까우니까 괜찮지. 서울로 가봐봐. 그럽니다. 한 2시간은 걸릴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된 사무소 완전 따로 국밥. 이렇게 이상하니까 시험 문제 제 1순위가 여기. 근데 또 분사무소는 작년대에 분사무소에다가 무슨 등록증을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분사무소 뭐라고요? 신고. 그리고 신고필증입니다. 신고를 마쳤다는 신고필증을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인장등록에도 신고필증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신고한다. 등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어가 달라라고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또 서류가 이제 출제 1순위에 보증 관련 서류 내니 안 내니? 자, 신고 서류에서 책임자는 교육 받았니? 작년도 시험 문제는 직무교육 책임자 보고 아니고 그렇죠. 책임자가 무슨 커피 탈 거니? 직무는 커피 타는 교육, 실무교육, 빡센교육. 그 다음에 보증 관련 서류 있다 없다? 보증 관련 서류 있다. 금방 보셨죠? 등록 신청에는 보증 관련 서류 없었는데 분사무소 신고 때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출제 2순위가 또 여기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금방 보니까 금방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봤었던 보증 관련 서류 또 금방 생각나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몽땅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분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3개. 그러니까 책임자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 옛날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없다. 우리 주의 볼까요? 보증 관련 서류 제출한다 안 한다? 제출한다. 한다가 맞아. 제출한다가 맞아. 아까 등록 신청에는 안 내더니 여기는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또 여기 이상하니까 출제 1순위는 보증 관련 서류 있니 없니? 이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아주 무조건 딱 정해놓고 딱 여기서 문제가 거의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신고 필증을 누가 내줄까? 누가 교부할까요? 신고받은 주된 아니 분사무소 누구라고요? 주된 사무소가. 그리고 신고 필증에 수수료 있다 없다 하다 교부가 됐건 재교부가 됐건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거의 네 번 적이 없는데 교부 재교부 다 동그라미 넣고요. 처음에 교부가 됐건 자격증만 교부는 안 내고요. 등록증이 됐건 신고 필증이 됐건 교부 재교부 다 내. 둘 다 동그라미 넣고 납부해. 금액은 안 모르는데 둘 다 납부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문제 2개 볼까요? 중요한 거. 자, 1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가 됩니까? 안 돼.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이건 이제 하여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사무소 쪽은 분사무소에다가 두고 오자. 그러면 X라는 겁니다. 완전 따로 국밥. 주된 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주된 사무소로 다 모여라. 그럽니다. 두 번째 이제 분사무소는 등록관청하고 등록 신청하고 좀 다르게 신고할 때 보증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좀 맞았다. 이거 오히려 맞는 문장입니다. 안 낸다는 소리가 X고 낸다는 소리가 오히려 맞아. 정말 다릅니다. 등록 신청하고 좀 다르게 보증 관련 서류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 2순위가 또 2번이요. 안 낸다고 자꾸 속일 거니까 내. 안 내면 신고를 못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공동사무소 보니까 같이 쓰는 사무소. 자, 웬만하면 처음에는 같이 사무소를 같이 공동으로 설치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럽니다. 월세 부담도 적죠. 권리금 부담도 n분의 1 하면 되니까.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한 1년 지나면 빠이빠이 해야 되고 또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갖고 아주 왼수되고 꼭 이렇게 나중에 싸워갖고 왼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내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저것이 많이 받아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공동사무소 보실까요? 자, 공동사무소는 누구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설치를 할 수가 있냐고. 누구의 승낙서? 임대인 아니죠. 자, 뭐라고요? 다른 게요. 그러니까 이미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건물죠. 이렇게 내봤습니다. 아니요. 임대인 말고 다른 게요. 남의 사무소 지금 쳐들어가갖고 20평짜리를 뚝 잘라갖고 쳐들어가니까 다른 개업한테 동의받았니? 승낙서. 서식도 없다는 승낙서 A4 용지에다가 승낙서 만들어서 써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앞에 있는 임대인 아니라 또 내볼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서 공동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대표자가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편한 꼴을 못 본다고? 안 된다. 예전에는 좀 잠시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안 돼. 하여튼 상호도 각각.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도 각각, 모두 각각입니다. 보증 설정이 됐건, 인장이 됐건, 그 다음에 이전 신고가 됐건, 모두 각각. 하여튼 모두 각각이다. 개시도 각각이다. 라고 해서 일괄해서 신고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안 돼. 자, 1번에 있는 분사무소, 연홈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고용인도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또 얘도 별표 3개가, 밥상 3개, 거기 딱 있습니다. 연홈 밥상 3개가 맨날 헷갈려. 그리고 언제 신고하냐? 또 작년도에 30일 만에 나갔다 신고한다. 라고 하면은 이미 늦었을 건데 이 제재가 과태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박스 볼까요? 고용신고, 들어왔다 신고, 등록신청할 때 아까 봤네요. 등록신청할 때 신고할 수 있고 여기다 하야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뭐 한다? 하여야 한다. 꼭 이렇게 나눠봐라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갔다 신고 볼까요? 7일 이내 아니면 열흘 이내 종료 신고는 언제라고요? 열흘, 꼭 열흘입니다. 작년처럼 막 30일은 안 나올 거고 이제 근처에서 또 지체 없이도 X입니다. 이 금방 들어와 그입니다. 머리 긁으면서 이제 들어올 거니까 일주일 만에는 신고해 놓으니까 또 들어왔네. 그러면 들어왔다 나갔다 신고하다가 볼일을 못 보겠다. 열흘 하여튼 열심히 생각해보고 열흘 만에 신고해라. 이전하고 똑같네.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거기 옆에 이제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요 5에다가 작년도 시험 문제가 바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이렇게 바로 나왔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맞아. 이제 올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된다. 그리고 제재 보시니까 별표가 먼저 고용신고 하여야 한다. 종료신고 하여야 한다. 해석으로만 가능하다 보니까 꼭 해석은 별표 1개월. 근데 요건 아직 안 내봤는데 거기 1개월은 꼭 동그라미 정도 해놓으실까. 1개월. 나갔다 신고 들어갔다 신고 안 하면 별표 1개월로 잠시만 3개월은 아니라는 겁니다. 6개월은 더 아니고 잠시만 놀면 되고. 자, 근데 거기 해소 의무에서 결교사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얼마 이내 해소하라고요? 1월이 아니라 2월. 아까 법인하고 유사해 2월. 거기 2월입니다. 2월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근데 여기 별표 보실까요? 자, 거인 3명 할 때 결정 할 때 결 나오죠. 근데 거기 별표는 여기 3개월이 아니라 6월입니다. 6월. 여기 6월입니다. 6월. 별표 6월. 결교사에 있는 고용을 두고 있을 때 6월. 완전 극과 극이죠. 나갔다 신고, 들어왔다 신고 안 하면 1개월인데, 근데 안 내보내면, 해소를 안 하고, 이쁘다고 감싸고 있으면 넉넉하게 2개월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내보내고 있으면 별표 6개월로 하나도 안 깎아준다는 겁니다. 6개월로 사무소 문 닫게 할 거예요. 아주 딱 걸리면 절대 안 낼 거예요. 해소 안 했을 때. 요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신고 안 했을 때는 1개월, 안 내보냈을 때는 6월. 꼭 2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밥상 3개 정말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올 수 없고, 그리고 꼭 모든 행위 X고, 뭐 추정도 X고, 그죠? 업무상 행위, 그리고 본다. 이런 것들 자꾸 내니까 꼭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업공사 책임에다가 업무상 해놓고 이제 모든 업무상 행위지 모든 행위는 아니다. 모든 X. 바깥에 나가서 신나게 들고 폈을 때 집팔장. 그리고 추정이 아니라 추정도 있다는 겁니다. 추정이 아니라 간주 본다. 그래서 딱 걸리면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아주 우리 꼼짝 못하게 합니다. 밥상 3개 책임져라. 예. 요거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책임 못 져요. 옥상에 바로 끌려갑니다. 얻어맞고 책임져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민사. 자, 손해를 고용인이 1,000만 원 깨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종업원도 손해배상. 또 시험 문제 너무 쉬웠는데 종업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개업도 똑같은 이렇게 완전 똑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고용했잖아.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럼 거기 이제 그 책임에서 무과실 연대가 맞을까요? 양벌이 맞을까요? 대위가 맞을까요? 무과실. 그리고 연대.
민사상 손해배상죄가 연대입니다. 앞쪽에 두 개 무과실하고 연대입니다. 양벌 아니고 그건 아래 대위 우리만 아니라니까요. 둘 나라니까 연대입니다. 무과실로 연대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 그죠? 있다 가능. 이건 되겠죠. 1,000만 원 내가 대신 물어냈으니까 돈 내놔 라고 돈 내놓으라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은 돼. 근데 형사책임 보실까요? 우리 종업원이 3학년이나 1학년에 징역벌금을 얻어맞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징역은 없겠죠. 겁니다.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다 연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또 우리만 아니라니까요. 종업원은 징역벌금 얻어맞고 교도소 가요. 그리고 옆에 볼까요? 둘을 나란히 벌한다. 이게 양벌. 그리고 이제 가로 볼까요? 주의나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럼 벌금 있다 없다? 없다. 거기다 X 좀 해볼까요? 벌금 없다. 근데 구상권 등록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상권 안 됩니다. 대신 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업원도 지벌금, 우리도 문단속 잘못하면 우리 벌금, 그리고 등록 취소 돼요 안 돼요? 종업원 때문에 300만 원 이상 얻어맞아도 등록 취소 안 돼. 여기서 등록 취소까지 때리면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법은 절대 죽으라 소리 안 합니다. 등록 취소 옆에다가 X, 구상권도 X 꼭 줘야셔야 됩니다. 손해배상하고 달러 줘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행정책임 보실까요? 근데 여기는 종업원한테는 등록 취소 못하죠. 저것이 막 이중소속이나 금쟁이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대신 얻어맞게 승부당합니다. 저기 우리 명신탁에서 등경, 명신탁하고 반내, 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네가 청구해라. 매도인 대비입니다. 그래서 등록취소 업무정지를 대신 당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개업에게만 부과하는데 그 개업한테 부과하는 것을 연대라고 하나요? 양벌이라고 하나요? 대위라고 하나요? 거기 이제 그죠 대위. 지금 이제 세 개 지금 나란히 써놨는데 대위 이렇게 밥상이 완전 다릅니다. 민법은 민사는 연대, 형사는 양벌. 그리고 행정책임은 대위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상이 3개랍니다. 정말 최악은 밥상 3개가 우르르 몰려옵니다. 아주 돈 깨주고 그 다음에 벌금 내고 사무소 문을 3년 닫고 이러면 아주 쓰러지고 아주 큰일 납니다. 아주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1번 보실까요? 자, 3개 보시면 개업 공인주사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등록 취소는 당하지 않는데요. 이게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니까요. 여기입니다. 상당한 얘기는 저기 형사책임에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상당한 주의, 그 형사책임만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민사, 무과실,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배상 연대, 그리고 우리 행정책임에도 거기도 무슨 무과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대비 책임입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등록 취소 당한다. 자,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 있고 등록 취소 당하고 라고 해야 됩니다. 상당한 주의였을 때는 벌금 없다. 그 소리만 나오라는 겁니다. 1번 X. 다음 두 번째 볼까요? 고용인으로 인해서 벌금을 납부한 기업공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입니다. 네가 내줬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등록취소 된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등록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기 종업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등록취소 안 돼요. 또 얘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안 돼.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고용의 종료 신고는 7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하고요. 아닌데요. 7일 이내 말고 종료는 열흘 나갔다 신고 열심히 생각하고 저것이 들어올 거예요. 열흘 이내. 그리고 과태료를 하고요. 아니라니까요. 업무정지를 얻어맞아요. 종료신고니까 별표 1개월 얻어맞아입니다. 크지는 않아.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해소를 안 했을 때 안 내보냈을 때 확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주 내보내야 됩니다. 아주 내보내고 소금도 뿌려야 됩니다. 너는 오지 말어 그래야 됩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0번째 이전. 자, 별표 3개 넣을까요? 이전 무조건 나오고요. 자, 휴업도 12번째 인장까지 여기 페이지도 그냥 무조건 중요해요. 저기 3개 무조건 다 하나씩 매년 나옵니다. 자, 먼저 이전. 자, 먼저 중개사무소에서 이전 다 해놓고 하고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뜨기도 전에 아니요. 이전 다 해놓고 그리고 열심히 정리해라. 7일 만에 신고할까요? 열흘 만에 신고할까요? 15일 만에 신고를 할까요? 얼마 만에? 열흘. 그죠? 열흘. 요거 제일 많이 물어봤고입니다. 신고하는 기간도 모르니 그럴 겁니다. 열흘 열심히 정리하다가 신고. 그 다음에 고유에 이전 전에다가 신고할까요? 아니면 후에다가 신고할까요? 세종시에 있다가 대전으로 갔다는 겁니다. 어디서? 후가 맞습니다. 전이 아니어입니다. 근데 아래 분사무소에서 그럼 분사무소는 이전 후가 맞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분사무소는 어디라고요? 두 번째 박스
거기 전후 아래 보시면 이전 후하고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 분사무소 박스입니다. 주된 사무소 또 주된 사무소 설치도 주 서류가 주된 사무소니까 또 이전도 주. 그 다음에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신고한 그 열흘 말고요. 처리 기간은 며칠 걸린다고요? 7일. 그죠? 7일 맞습니다. 7일. 사무소 심사 들어가. 아까 설치 신고도 열흘, 분사무소도 7일. 여기도 7일입니다. 7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할 때가 열흘이고 처리기간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심사 들어가서 그입니다. 건생 많나. 아주 의심을 더럽게 많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전 신고는 간판을 뜯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나왔네. 막 지체 없이도 나오고 7일도 나오고 열흘도 나오고 숫자는 헷갈려가지고 머리 아주 뒤죽박죽 난리 났고 그입니다. 먼저 간판 철거는 언제 한대요? 7일 아닙니다. 열흘 아닙니다. 언제? 지체 없이. 정말 요거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체 없이. 어째 요놈은 한 번도 안 속여봅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일주일 만에요. 열흘 만에요. 안 된다니까요. 간판 뜯어내는 게 제일 급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2, 3일 지나면 내 간판 뜯어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소 문 닫으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불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거명령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서류 보실까요? 신고서류 등록증 벽에 걸리는 등록증 바꿔줘야죠. 소재지 달라졌을 거니까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또 근생 얻었냐? 지금 일종 안 물어봐. 2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박스 아래쪽에 이제 문제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거기 주위에서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는 변경사항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변경사항 기재도 되고 등록증 재교부도 되고 그리고 수수료 있고 여기 뒤에 쪽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틀린 건 아니고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만 변경사항 기재가 되고요. 자꾸 왜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만 변경사항 기재가 된다. 변경된 것만 기재. 소재지만 달라졌겠잖아요. 자, 우리 나성동에 있다가 옆동으로 갔다 오고 계십니다. 거기만 딱 수정합니다. 변경사항 기재. 외에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교부 받으면 수수료가 있다. 변경사항 기재는 수수료가 없고. 요거 이제 맞는 문장으로 가로를 좀 주의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1번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등록관청 외적으로 이전했을 때, 아까 한번 봤는데, 이전, 전이 맞다, 후가 맞다, 전이 아니라, 후에다가 다시 한번 꼭 동그라미 한번 해야 됩니다. 시험장 갔더니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거기 가봐라 되는지 게입니다. 저것이 어떻게 합격했을까 째려보고 난리가 날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사무소 나왔네. 분사무소는 이전 후도 아니랍니다. 그럼 어디라고? 주된 사무소 아주 출제 일순위 또 나왔네 게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해놓으니까 이전 전도 몰라 후도 몰라. 그러니까 거기 참고처럼 이전 전에다가도 통보하고 후에다가도 통보하고 작년에도 시험 문제 여기 나왔었고 잘 안 내던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알리는데 아주 바빠 죽겠네. 주된 사무소. 자, 둘 다 아예 모르잖아요. 여기입니다.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갔는데 자, 서울에다가 주된 사무소 두고 있으니까 서울서 신고받았다는 겁니다. 둘 다 모르니까 나란히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게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등록관청이 변경되면은 송부해주는 서류가 있는데 싸다가 보내주는 서류입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송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한다? 통보. 그건 심하게 안 내봤는데 통보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알린다는 거 주의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개 서류 볼까요? 이건 거의 4번 적어 놓고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등록증 교부하고부터 쓰는 대장이 바로 등록대장입니다. 우리가 등록 신청해서 등록증 교부받으면 시장님들은 이런 장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등록대장. 그 다음에 등록 신청 때 제출했던 서류, 아까 여권용 사진 등 이런 것들 싸다가 다 보내버릴 거고요. 이제 네가 관리해라. 세종시장님, 대전시장님한테 싸다가 보내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이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싸다가 다 모아라고요. 그죠? 아예 보내. 그럼 거기 볼까요? 그럼 행정처분은 이전 전에서 한대요. 후에 등록관청 어디서 한대요? 행정처분은 이전, 그죠? 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번지수를 꼭 주의하시라고 합니다. 이전, 후가 맞아. 얘가 가끔씩 맞았다가 틀렸다가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후가 맞아. 저는 이제 알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잘 알아도 아예 싸다가 보내고 후가 앞으로 관리할 거니까 후에서 처분을 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전 신고 안 했을 때 제재 보실까요? 뭐 이 정도면 다 정리가 됩니다. 이전 신고 안 했을 때 업무 정지? 아니요. 반면 보이게 자 휴업을 표시라. 자,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야 과태료 게을러 갖고 저거 열을 태만히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생각하라고 열을 줬잖아 그입니다. 그래서 요거 10만 원씩 간다고 했습니다. 열을 넘어간 100만 원이야 과태료가 고지자가 날아와. 근데 시행령 별표에 가면은 그 별도의 표로 때릴 건데 20, 30, 50 중에서 뭐다? 이전은 30입니다. 휴업은 20으로 이미 나와봤고요. 그것도 여러 번. 아직 50은 내본 적이 없는데 이놈은 30 보이게 그 세 개가 나란히 30개입니다. 요것도 30개입니다. 이전 30 주하셔야 됩니다. 거기 제일 싼 놈이 이제 11번째 나오네 주하셔야 됩니다. 먼저 휴업도 한번 볼까요? 휴업하고 폐업하고 제2의 폐업신고 이것도 뭐 별표 3개감이고요. 나란히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먼저 휴업신고에서 등록증을 첨부한가 안 한가 해야 됩니다. 등록증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잠시 쉬는데 그러니까 방문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다 X 좀 해놓으시니까 전자문서 안 돼. 근데 자꾸 시험 문제가 휴업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고가 되는지 한번 가봐라 그럽니다. 등록증 싸들고 가야 되는데 제발 좀 액자 좀 떼고 그 다음에 몇 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한대요. 몇 개월? 3월. 요것도 초과지 이상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3개월 넘어가야 돼. 3개월은 신고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 좀 바꿔주세요. 변경. 그 아래 자세히 나옵니다. 저 영업 다시 할래요? 제게 아까 휴업신고 때 등록증 뺏겼던 거 찾아와서 거기 반환받아서 벽에다가 걸고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요놈들은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좀 더 아래다 체크해 볼 겁니다. 돼. 요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기간만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재개신고 찾으러 갈래요? 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변경신고에다가 등록증을 첨부하여 이미 갖다가 내놨는데 뭘 첨부해? 입니다. 첨부할 거 없이 기간만. 그리고 재개신고도 교부하고 재교부 아니요. 입니다. 그리고 이제 폐업 볼까요? 폐업신고도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등록증 어떡하려고? 분사무소 신고불증 어떡하려고? 가야지.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휴업하고 완전 영업 때려치우는 폐업은 전자문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개는 안 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업에다가 무슨 간판을 뜯어낸다. 큰일 날 소리 합니다. 주책 맞습니다. 폐업만 바로 간판을 뜯어내야 됩니다. 하다가 이놈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 꾸물거리면 안 돼.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휴업신고 볼까요?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OX 중에서 X. 그 다음에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등록증 없으면 휴업신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오래니까 그입니다. 가지고 와서 반납을 시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가 너 영업하고 싶으면 나한테 찾으러 와 그럽니다. 그 다음에 휴업은 3개월 이상이 맞아요. 초과가 맞아요. 아까 3개월 써봤고 초과가 맞습니다. 초과. 요거 이상 아닙니다. 3개월 안 들어가요. 3개월 초과 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 꼭 단서 있다. 3개월 초과. 요 초과가 나와야지 그냥 휴업하고자 그러면 X.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변경신고 볼까요? 변경신고는 인터넷으로 신고한다는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5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말도 전까지만 신고해주면 되고 등록증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이미 갖다가 내놨는데 뭔 또 제출을 또 한대요. 그입니다.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제출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가 가끔씩 나왔다. 그입니다. 그냥 생각 안 해볼 거지 이럴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재개신고입니다.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가기는 가야 됩니다. 찾으러 갑니다.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요거 됩니다. 만료일까지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재개신고 하면은 등록증을 재교부, 교부, 반환. 반환. 재교부 아니라는 겁니다. 교부는 더 아닙니다. 반환. 그냥 찾아옵니다. 내 건 내놔. 해가지고 찾아오는 게 바로 반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벽에다 걸어. 자, 네 번째, 폐업신고 볼까요? 폐업신고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저 싸들고 가야죠. 너 영업 안 할 거잖아? 내놔. 갖다가 반납해.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당연히 첨부한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간판 철거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고 지체 없이 돼요? 7일이래요? 지체 없이입니다. 안 뜯어내면 대집행, 사람 부르다가 과태료가 아니라 대집행, 업무정지가 아니라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보실까요? 휴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때 별표가 기출문제 여러분들 내봤어요. 20, 30, 50 중에서 뭐래요? 휴업이니까 휴업 제일 싼 거 20입니다.
제일 싼 놈, 요 놈만 제일 싸다고 왜요? 물으면은 옥상에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20만원 게입니다. 왜요는 일본 놈 요거, 여기가 20만원입니다. 20만원, 휴업이 제일 싸고 게입니다. 법이 그냥 그렇게 정해놨어. 며느리도 모르는데 묻지 말어. 주하시랍니다. 그리고, 자, 일본 보시가요. 휴업 신고나, 그리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자, 여기서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저기 앞에 휴업이 있는데, 그런데도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둘 다 철거하니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뭐만 철거하라고요? 폐업만. 이렇게 묻어갈 때 조심하시랍니다. 무슨 휴업 때 무슨 간판을 뜯어내. 사무소도 유지를 해야 되고 간판도 유지해야 됩니다. 안 그럼 등록 주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휴업 때문에 일본 X.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휴업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별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 아니던데 얼마? 20. 이거 아직 안 해봤는데 20. 맞는 문장만 나왔습니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12번째,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막 나옵니다. 저기 20번에 계약금까지만, 오늘 한번 계약금까지만 보시면 한 요 정도까지면 거의 정말 문제가 20개 가깝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보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